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물건지를 검색하다 보면 제일 먼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권리를 찾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항력이라고 하는 말은 초보자들에게도 또는 경매를 어느 정도 해본 사람에게도 상당히 무섭게 들리죠. 그런데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잘만 이용할 수만 있다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또 집주인에게 양보를 얻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에 다가설 수가 있어요. 대항력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대항력을 내가 이용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필요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경매 물건지에 나와 있는 대항력을 볼 때 성격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대항력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에 대한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항력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항력은 알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렵다라고만 생각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자는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여건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만 하면 투자자의 관점이나 안목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항력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항력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낙찰자에게 강제 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서 대항력은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긴 돈인데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 돈이 곧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는 셈이 됩니다. 말 그대로 대항력은 돈이기 때문에 돈만 물어주면 대항력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돈을 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대항력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항력은 무조건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관계라고 하면 배당 신청을 한 것인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대항력이 있음에도 배당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찜찜하긴 한데, 이때는 대항력이 있음에도 배당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도 잘 봐야 되지만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대항력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좀 필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대항력이 있으면 나는 강제집행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항력이 있어도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항력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물어줬는데 만약에 점유관계가 해소되지 않거나 돈을 물어줬는데도 임대차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대상이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식으로든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맞지가 않죠.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가다운 느낌이 안 나죠. 어떤 경험력이 있다라고 하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협상력을 길러야 합니다. 협상력이 우선되면 대항력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당장 보증금이 없어서 대항력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계속해서 그 집을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돈으로 어느 정도를 달랠 것인가에 따른 그 문제가 항상 관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돈만 물어주면 명도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또 돈을 받기 위한 사람은 낙찰자에게 함부로 하지도 않죠. 고분고분해요. 왜냐? 저 사람에게서 내 보증금이 나온다. 내가 떼일 뻔한 돈이 저 사람한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분고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대항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것은 명도 해결이 쉽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아마 거의 편할 겁니다. 가끔 대항력이 있기는 있는데 배당금으로, 낙찰금으로 채권을 해결하는데, 대항력을 가진 사람이 채권 금액을 다 배당받으면 말 그대로 대항력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경매 물건 정보지에는 빨간 글씨로 대항력이라고 써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눈여겨보면 대항력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혈 입성이 가능한다라는 거죠. 배당도 다 받는데 굳이 그 사람이 거기 버티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낙찰자가 웃으면서 며칠까지 비워달라고 하면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배당금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항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고 대항력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대항력이 있는데 과연 이 대항력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에 또 쏠리게 되거든요. 물론 점유관계가 해소되고 사실상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당연히 자신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고스란히 낙찰자가 대항력에 관계된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신청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서류로 꼼꼼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돈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 안에 나갈 수가 없는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돈을 꼭 받고 다음 거주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죠. 따라서 임차인이 요구 조건이 나에게 무리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말했듯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 집행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무조건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배당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계약 기간은 포기하고 돈을 쫓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전세권 설정도 해지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배당 신청으로 계약 기간이 해지되었어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낙찰되었으니까 돈을 물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장 이사 갈 곳이 없으니까 몇 달간 더 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협의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쫄 필요도 없고요. 대항력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도가 쉽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거의 서류상에서 혹은 임장을 한두 번 나가서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조금만 파악을 해보면 해결 방법이 거의 다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서류상으로 꼼꼼하게 보면 전액 배당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단순히 경매 물건지에 빨간 글씨가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고 이 물건은 안 돼,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대항력은 겁만 먹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고 설령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관건은 돈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